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 또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 농약 살포까지 하는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제가 어제 예초 풀을 싹 깎았습니다. 풀을 깎아 놓으니까 좀 좋긴 한데요. 얘네들이 좀 정신이 없어요. 이건 뭐라고 해야죠? 도봉끼. 도봉끼가 있다라고 보셔야죠. 이거는 벌이 없는 통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의 벌이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사양수를 한번 열어줬더니 다시 지금 벌이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 통은 도봉당하는 통이다, 그 얘기죠. 뭐 그 외에 지금 벌들이 좀 정신이 없습니다. 도봉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벌쟁이님들이 사양하실 때 이렇게 낮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낮에 사양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 사양을 하게 돼버리면 이 도봉끼에 한번 걸려버리면 그 볼통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아내들이 도봉하는 것도 강군이 아니라 약군을 도봉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번 당해버리면 그 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사양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도 내 사양을 안 했습니다. 사양을 안 했다가 이제 얘네들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고, 첫 번째 줄, 요 줄이죠, 요 줄. 첫 번째 줄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죽였는데 네 번째 줄은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네 번째 줄은 다시 벌을 채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벌이 엉망입니다. 제가 낮에는 사용을 안 하고요. 밤에만 사용을 하고, 해가 떨어질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벌이 들어가죠. 금방 전까지만 해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제가 위에 사양수를 틀어줬습니다. 위에 먼저 사양수. 왜냐면 네 번째 벌통은 벌수가 괜찮아요. 제 봉장에 있던 벌이 아니다 보니까 벌 세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의 벌통이 설쳐버리면 이 봉장 자체가 엉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줄을 먼저 사양수를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봉장이 좀 조용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벌통 주위가 조용해짐과 동시에 지금 세 번째 사양수를 열어줬습니다. 햇빛이 완전히 없어진 뒤에 사양수를 주는 게 좋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벌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양수 주는 것보다 해가 완전히 어둠이 깔린 뒤에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와서 지금 제가 봉장에 올라와서 너무 정신산만해서, 지금 벌들이 너무 정신이 산만해서 제가 네 번째 줄을 제일 먼저 사양수를 열어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줄 조용해지자마자 지금 세 번째 줄 사양수 열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잠잠해지니까 자, 마지막 거 두 번째 사양수 열어줘야죠. 딱 흑말벌. 장난 아니네. 어제 그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말벌포에 있는 걸 싹 다 빨아간 것 같습니다. 다 빨아가다 보니까 지금 흑말벌들이 벌통에 지금 몰리고 있고요. 또 넣어야죠. 근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 밤에 다시 포획기에
말벌을 잡을 수 있는 액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장수 농약사가 거의 아웃 직전에 끌고 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내검을 할 겁니다. 내일은 원래 제 봉장에 있던 벌이죠. 근데 이 벌들도 거의 아웃되기 직전인데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제 봉장에 있던 벌인데 우리 벌쟁이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 한 장씩 소비리 지원을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살아있는 거죠. 뭐 이 정도만 살아있어도 이제 속은 까봐야 알겠죠. 속은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지만 이 정도만 살아있어도 대단한 거다 라는 거죠. 이 장수 농약사과의 고독성 불법 농약살포는요 벌을 착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겼죠. 이 농약사과인들이 자기네들 밭에다가 크로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풀량 안 한다 그 소리 하려고 크로바를 심는 거죠. 풀량 안 하고 우리는 크로바가 있으니까 염려 없다. 그래서 풀약을 안 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기 위해서 크로바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크로바에 꽃이 피는 시기에 이 장수 사과는 농약을 살포합니다.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 크로바에 간 벌들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장수 양봉협회 회장님 벌도 솔찬히 깨졌습니다. 그게 크로바를 심어 놓고 그 위에다가 고독성 농약을 장수 사과농가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죠. 원래는 이 4월 말일 4월 말일부터 5월 5일 사이 이 사이에 고독성 농약 세빈으로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5월 5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고독성 농약을 살포를 하니까 언제든지 살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바의 벌들이 꿀을 가지러 갔다가 그 농약에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4월 25일부터 5월 5일 사이만 벌을 갖고 도망을 가면 됐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없다. 그냥 맨날 이제 얻어맞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농약사과 밭에 크로바를 심어 놓고 그 농약사과에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원래 농약을 살포할 때는 꽃을 완전히 제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매개곤충 수정을 해주는 벌들이 죽지 않게끔 주위에 모든 꽃을 제거한 뒤에 농약을 살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는 장수 사과에서 그걸 지키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이제 일정 기간에 벌이 죽어 나오는 게 아니라 장수 농약사과 밭에서 크로바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4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벌이 죽어 나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진짜 흑말벌 실력 끝내줍니다. 그냥 한 방에 채갖고 가버려. 지금 시즌에 사양수를 공급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낮에 공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에 공급하시게 되면 한 번 도봉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 공급하지 마시고 해질녘에 그것도 다량의 사양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날 저녁에 다 가져갈 정도, 그 정도만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낮에까지 사양수 냄새가 나게 돼버리면
아, 금방 잡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꿀벌을 낚아챘습니다. 와. 아이고. 잠깐 카메라 놓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초하면서 지금 이게 터져서. 예초하면서 지금 야가 터지다 보니까 사양수 공급은 안 되고, 여기에 말벌이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신나게 그냥 흘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양수를 공급하실 때는 그날 충분히 빨아갈 수 있는 양만 공급하셔야지, 만약에 그 사양수가 벌통 내부에 남아있으면 그 단내가 나기 때문에, 단내가 굉장히 강합니다. 설탕은 한 가지 당이 아니라 두 가지 당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설탕이기 때문에 그 단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낮에 벌통 안에서 사양수 냄새가 나면 주위에 모든 벌들이 모여들어서 그 통을 공격한다는 거, 그거 아시고, 될 수 있으면 낮에 사양을 하지 마시고, 또 저녁에 사양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날 저녁에 다 빨아갈 정도만 사양을 하셔서 벌통이 공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왕군 같은 경우 제일 공격을 쉽게 빨리 당하는 게, 무왕군 같은 경우는 공격을 빨리 당합니다. 이 얘네들도 귀신같이 하는 거죠, 무왕군이라는 걸. 그래서 무왕군이 가장 빨리 공격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놈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왕군일 확률도 많고, 또 벌이 군세가 약할 가망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왕군이 첫 번째 공격 대상이라는 거, 그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약군, 벌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벌통, 그런 경우에 공격을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양수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저녁에 주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량, 그날 사양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양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조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꿀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식물들이 제 역할을 못 하죠.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꿀이 많이 부족합니다. 벌들도 지금 제가 들꽃 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꿀은 갖고 왔는데, 얘네들이 겨울밥을 쟁일 정도의 많은 양의 꿀이 아니다 보니까 요놈은 요놈 도봉입니다. 그동안 벌이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지금 엊그제 사양수 주고 나서부터 이렇게 몰린다는 건 도봉이라는 거죠. 일조량이 안 좋다 보니까 식물들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꿀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들이 지금 이 시점이 도봉을 치기 시작하는 시점이긴 합니다. 잡았다. 놓친 줄 알았더니 잡았습니다. 이 시점이 도봉을 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봉을 안 치게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양수를 밤에 열어주고 그날 가져갈 수 있는 양만 투입을 해 주시라는 거. 지금은 올해 경자년은 일조량 안 좋죠. 일조량 안 좋은데 장수농약사과는 이미 판매를 나갔습니다. 빨갛게 색을 잘 입혀서. 그 PLS법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올 봄에 재벌은 개박살 났죠. 다시 제가 최대한의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상을 올리지 못하고 단상으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박살 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수 농약 사과는 올해도 고독성 농약을 뿌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불법 살포를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일조량이 안 좋은 이 시점에 벌써 장수 농약 사과는 사과를 따서 나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뻘짓을 했다, 착색제 입혔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2마리 잡았습니다. 아따, 이 잠깐 순간인데 엄청납니다. 엄청나. 말벌. 지금 해가 지죠. 해가 지고 아직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벌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한눈 팔면 바로 잡아갖고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일을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잡혀갔는지 이제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잡혀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 농약 사과는 올해도 이미 일조량이 없는데 빨갛게 착색을 해서 판매를 나갔다라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사과나무에 나무가 많이 달려 있어요. 사과가. 근데 반도 안 익었다는 거죠. 반도 안 익었는데 이미 나간 사과는 뭐냐 이거죠. 똑같은 장수군에서. 그러면 현재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빨갛게 익은 것들도 곧 있으면 이제 착색제가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야네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PLS법이 강화된 2019년도에도 장수사과는 벌금을 물었죠. PLS법에 걸려서. 정신 넋들이 나간 것들이죠. 그 2020년에 재벌은 여지없이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계속 PLS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고 불법 약살포를 한다 그 얘기죠. 꽤 대단한 것들입니다. 자, 사양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봉 당하면 좀 맞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소비가 그다지 많지 않고 부장 석장벌이 한두 통 된다 그러면 합봉하지 마십시오. 합봉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질문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곧 있으면 이제 여왕이 망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왕이 망실되면 여왕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여왕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한두 장짜리 벌은 올해 겨울을 못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마지막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 그 벌을 살려 놓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왕이 망실되면 그 왕을 합류시켜 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월동 준비를 할 때 왕이 망실되지 않고 내 벌은 다 괜찮더라 그러면 일상이왕으로 넣어 주셔도 웬만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있는데 소비가 한두 장인 벌통은 없애지 마시고, 근데 내 봉장의 절반 이상이 한두 장이라면 그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죠. 합봉을 하시든가. 일상이왕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일상이왕 해봐야 별 득이 없습니다. 여왕을 살리는 조건의 일상이왕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 봉장에 벌이 예를 들어서 10통인데 10통이 다 두장 석장벌이다. 근데 나는 이 벌을 잘 키워서 내년에 꿀을 딸 것이다. 그럼 이 벌을 어떻게 잘 키울 거냐, 겨울 어떻게 날 거냐 그러면 일상이왕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상이왕이 산란력이 떨어집니다. 벌 군세가 좋지 않으면 무조건 산란력이 떨어집니다. 일상이왕을 겨울에 넣는 이유는 옆 통에서, 그게 공간의 개념이죠.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격리판, 가림판을 쳐서
또 하나의 약분을 집어넣어서 그 공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왕으로 겨울을 난다는 건 공간을 최소화시켜준다, 빈 공간을 없애준다, 이런 의미지, 그게 성공을 해서 좋은 벌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이왕은 내가 여왕을 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왕을 죽여도 되지만 혹시 모를 여왕 손실을, 여왕 손실 때 그 여왕을 쓰기 위해서, 여왕을 살려놓기 위해서 2장 석장벌을 갖고 있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내 여왕 손실이 없다면 겨울에 그 벌들을 일상이왕으로 해서 버텨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착복량이 좋게 만들려면 일상이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두 벌을, 적은 양의 벌을 합쳐서 빨리 여왕이 산란을 많이 나가게끔 해주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봉장에 벌통이 총 10통인데 그 10통이 다 소비가 2장 석장이라면 일상이왕보다는 합봉을 하시는 게 오히려 벌들이 더 강군을 유지한다. 그리고 분봉은 내년 봄에 또 하시면 됩니다. 겨울벌을 강하게 가져가시면 내년 봄에 분봉을 좀 일찍 하시면 돼요. 분봉을 좀 일찍 하시면 좋은 벌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남 따라하는 것보다 한 번쯤은 내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 한 번쯤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행동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밥 주는 거 아직은 산란입니다. 산란 위주기 때문에 밥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량만 주시고 너무 많이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있죠? 가시응애, 진드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지금 시점에 진드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놓쳐버렸네. 우리가 말하는 스트립제 또는 속살만 지금 살포하면 되거든요. 이게 스트립제도 약간 벌들이 기피하기는 하지만 그 산란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속살만도 마찬가지로 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란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가시응애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지금 내가 진드기를 잡아서 좋은 벌을 육성을 하겠다, 이미 잡았어야 되는데 좀 늦으신 분들, 내가 진드기가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드기 잡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스트립제를 넣든가 또는 속살만을 치든가, 뭐 친환경을 하면 더 좋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무조건 친환경보다 나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진드기 잡는 건 농약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밥을 쟁이는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 진드기가 많다면, 다량으로 보인다면 속살만을 분무해서 일시적으로 진드기를 한꺼번에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한두 마리 돌아다니는 정도이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면 스트립제를 넣어서 떨구거나, 또는 베노피아, 천연 산란이 저조해지지만 베노피아 같은 경우는 산란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벌통 청소도, 내부 청소도 벌들이 잘 해내고요. 그러니까 베노피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스트립제 넣으셔서 사회 반복하셔서 어느 정도는 진드기, 가시응애를 떨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동 포장 때 벌들이 밥을 다 밀봉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숨을 데가 없죠. 진드기나 가시응애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란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마지막으로 속살만을 분무해서 떨구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습합니다. 이게 바로 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습해요. 그러니까 말벌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도 없다는 건 아닌데
거짐 이쪽에서 서너 마리 잡으면 다른 쪽에서 한두 마리 정도 잡을 정도로. 그래서 말벌 포획기가 바로 뒤에 있는데요. 제가 저 말벌 포획기 넣어준 게 한 3, 4일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꿀벌들이 들어가서 꿀도 빨아오고 하니까 지금 말벌 포획기가 그 냄새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벌들이 벌들한테 달라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말벌 포획기에 다시 말벌액을 다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드기, 이 새끼 보이지도 않네. 진드기, 가시응애. 흑말벌이 밤이 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진드기, 가시응애, 그 다음에 사양수 주는 거. 그 노지사양, 참 노지사양 하지 마세요. 지금 노지사양 하는 건 내 봉장에 내 벌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벌들, 한봉, 다른 집의 벌들, 이런 벌들을 먹여 살리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노지사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지사양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지사양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벌통 내에 사양하시고. 내가 사양수 조절을 못한다, 사양수 조절을 못하고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물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병에다 사양수를 부어 놓고 하단에 구멍을 내시면 됩니다. 하단에 구멍을 내시면 벌들이 필요한 만큼만 빼갑니다. 그 물병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에 올려져 있고요. 또 그걸 다시 설명하기는 그러니까요. 하단에 구멍만 내버리면 끝나니까요. 물병, 작은 것도 되지만 500ml도 되지만 우리 2리터짜리 물병 있죠. 2리터짜리 물병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 밑에다 구멍을 살짝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압력에 의해서 벌들이 처음에는 좀 나오지만 벌들이 빨아먹어야 나옵니다. 그러면 물병 하나씩만 넣어놓으면 청개포 위로, 청개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물병이 요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위로 이렇게 청개포 덮으면 이렇게 볼록 올라오겠죠, 위쪽으로.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내가 사양수 조절을 못 하겠다, 나는 얘네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사양수 조절을 못 한다 그러면 물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통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자동사양기에 사양수를 주거나 아니면 밥통에다 사양수를 부어주면요, 얘네들이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계속 사양수가 남아있으면 도봉이 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물병 사양은 사양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벌통 내부에서. 그리고 벌이 빨아간 만큼만 나옵니다.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에서 진공이 잡혀버리면, 물병 상단에 진공이 잡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벌들이 혓바닥을 대고 쪽쪽 빨아야 찔끔찔끔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사양수 조절을 못하겠다, 나는 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나는 내가 부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물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리터짜리에다 가득 채워서 상단에 무게를 뚜껑을 닫고, 상단에 뚜껑을 닫고 그 하단 옆구리, 제일 아랫부분 옆구리를 칼로 살짝, 과도로 살짝 찔렀다 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벌 기가 막히게 큽니다. 그리고 지네들이 필요한 양만 가져가기 때문에 벌도 노동력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리고 사양수 냄새가 안 난다는 거, 밖으로. 그래서 도봉들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양, 진드기 없죠? 지금 이제 9월이죠. 9월, 내일이면 9월 1일인가요? 이제 9월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피치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20일 동안에 벌의 최대 산란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미산 하는 건 좀 이태롭다라는 거고.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정확하게 한다면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왜냐면 올해가 22일이죠. 23일인가요? 이때쯤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사형수를 밀어넣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산란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죠. 장수사과는 고독성 농약사과라는 거 내 옆 사람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사과의 불법 농약살포가 우리나라의 모든 벌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봉장의 벌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사과고 불법 농약을 살포하는 아주 무서운 사과라는 걸 알리지 않는다면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이 그 장수 농약사과의 고독성 농약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살자고 하는 겁니다. 살자고. 같이 살자.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이놈의 장수 농약사과인들은 헛소리만 해대고 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고독성 농약 불법 살포하는 장수 사과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우리 꿀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께 장수 사과는 고독성 농약에다가 불법 살포까지 일삼는 그런 사과다. 제가 2020년에도 당한 걸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2020년에 개상을 올리지 못하고 단상으로 묶어놨었습니다. 이 장수 농약사과의 농약 살포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르르 다 작살나버렸죠. 제가 사양수를 밀어놓고 벌들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끔 니네들 밥 충분하니까 나가지 말라, 그런 의미로 사양수를 최대치로 밀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결국은 장수 농약사과밭에 갔다 와서 벌들이 다 작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니까요. 많이 알려주시고 장수 농약사과는 지금 일조량이 좋지 않은 지금 이미 출하를 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착색제를 그만큼 뿌렸다 이 얘기죠. 착색제를 뿌려서 빨갛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돈 잘 벌어서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돈 잘 벌었으면, 고생해도 돈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노후는 즐겁게 살아야지, 농약에 중독돼서 그 돈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이 장수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 불법 살포에 개박살이 난 두 번째, 세 번째를 내일은 대금을 합니다. 엊그제는 네 번째 대금했죠. 네 번째는 제 벌이 아닙니다. 우리 벌쟁이님들의 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열어봤고요. 그리고 산란 진행 상태를 봤고, 내일과 모레 하루에 한 줄 또는 두 줄을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까지 요 장수 농약사가 거의 죽여버린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내금을 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